네,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개해드릴 중국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면 이제 중국어권 영화고 중국 영화가 아니고 홍콩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87년도작이고요. 제목은 연지구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립스틱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원래 이벽화라는 되게 유명한 중국어권에서 되게 유명한 통속 소설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이벽화라는 그 소설가가 쓴 작품들 중에 영화화가 된 영화들이 많고, 또 한국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 영화들이 한 3편이 있어요. 뭐 태양벌이, 그 다음에 뭐 진용, 그 다음에 청사라는 영화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꽤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지구라는 영화에 장국영이 출연을 하는데,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태양벌이라는 영화에서도 같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으로는 관금봉이라는 사람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홍콩 영화나 중국어권 영화들 좀 아시는 분들은 꽤 아는 분이에요. 뭐 지하정, 인제뉴욕, 그 다음에 뭐 완용옥이라는 그 영화도 그 작품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꽤 뭐 중화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출연자들은 한국에서는 아마 장국영이나 매운방 정도는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주인공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었고요. 장국영이 먼저 세상을 떠났죠. 다들 알다시피 만우절날 4월 1일 날 어느 만다라 호텔이라고 하나요? 그 만다라 호텔 옥상에서 출신 자살을 했다는 아무튼 그런 죽음을 당했고, 모르겠어요.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고, 매운방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라는 병을 원래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 집안 내력이고, 근데 이제 장국영 죽음에 대해서 이제 너무 슬픔에 이제 젖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병이 또 악화가 되는 바람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원래 뭐 두 사람이 관계가 되게 깊었다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만 해도 의형제였다고 할 정도로 뭐 마작도 뭐 매일 하다시피 했던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아무튼 천국에서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다. 그리고 주조연급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알려져 있다고 하는 배우들은 만자랑이라는 배우하고 주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만자랑이라는 배우는 원래 타이완 출신인데요. 그리고 악역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배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선한 연기 아니면 보통 인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냥 선하고 순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배우는 여달라마라는 영화에서 되게 악역으로 나오는 배우입니다. 여러 영화에서 거의 악역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보이라는 배우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은 그 홍콩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되게 유명한 영화죠. 뭐 주윤발이랑 장국영이 출연했던 영혼봉색 1, 2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근데 주연은 아니고요. 조연급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는 장국영의 연인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에서는 장국영의 부인으로 나왔었고, 여기서 장국영의 딸을 낳죠. 근데 장국영이 그 불행하게도 총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제 그 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장국영이랑 인연이 있었던 배우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근데 인연은 없어요. 만나지는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얘기를 하면은 이 매연방이라는 여자는 그 1930년대 되게 유명했던 기녀 여화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매연방은 죽고 나서 귀신이 되어서 1987년 현대로 와서 어떤 한 신문사에 밤에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야근하던 기자들 한 명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자랑이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사람을 찾는다. 그 광고 좀 부탁한다. 그러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갈 데가 없다고 했는지 아무튼 그날 이제 만자장이랑 같이 그 집에 가요. 근데 그 집에 그 동거하던 연인 주보이랑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운방이 자기가 사람을 찾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그 사람과 어떤 관계였다, 뭐 무슨 사연이 있었다는 얘기들 상세히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회상으로 이제 변하면서 그 영화의 주 내용이 되는 게 이제 그 회상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930년대에 되게 유명한 기생집, 그리고 거기서 되게 유명했던 기녀 여화가, 그러니까 몸을 파는 게 아니고 아마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뭐 이러는 그런 기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실제로 매연방이 홍콩의 마돈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수로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 기생집에 자주 오던 단골 부잣집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이 이제 그 누구지? 그 장국영이 맡았던 역입니다. 근데 이 여화라는 기녀가 엄청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자기 막 그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매운방은 끝까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진도용, 그러니까 장국영이 맡았던 도용에게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되게 깊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뭐 밤에 골방에 갇혀서 둘이 그 아편을 피우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돼요. 한마디로 뭐 마약 중독자들이죠. 뭐 아편 중독자. 근데 그래서 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도령 그 집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절대 반대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절대 니네 이러지 못한다 그러면서 헤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정해준 정혼녀들 급하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게 동반 자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장국영이, 그러니까 그 진도령이 본인은 그렇게 뭐 찬성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운방이 좀 설득을 많이 했겠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설득을 당하고 이제 매운방이 먼저 그 장국영에게 아편 덩어리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먼저 많이 마셨겠죠. 그러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아편 덩어리를 먹이고 본인도 이제 그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둘이 동반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운방은 당연히 본인이 죽었으니까 이 장국영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승에서 그렇게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승에서 못 떠나고 구천을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찾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 1987년도로 갑니다. 그래서 한 기자에게 부탁을 하고 그 기자와 그 동고 연인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두 남녀가 딱하잖아요. 너무 기고하고 좀 불쌍하고 이러니까 이 귀신을 위해서 자기네가 막 그 도령을 찾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떤 한 잡화점,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잡화점에서 1930년대 한 신문 기재 하나 발견을 해요. 근데 딱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두 남녀의 동반 자살 내용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남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반 자살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장국영은 살아남고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집안에서 이제 원하는데도 정혼녀라는 결혼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물러받은 가업을 물러받지만 그러니까 망해버려요, 집안이. 그 무슨 사업을 잘못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망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전에 매운방이랑 매일 아편을 흡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약 하고 그리고 또 원래 바람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기가 어디 갔겠어요. 맨날 술 먹고 여자 찾고 도박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거의 완전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늙어갖고는 되게 추하게 늙어버려요. 그 거짓골로 완전히 삽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안 좋고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좀 그렇구나, 인생 무상이라는 게 생각이 날 정도로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장국영이 그래도 얼굴은 반반했으니까 그 아마 영화판에서는 이제 조금 도와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늙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데가 영화 어느 스튜디오에서 먹고 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남녀가 매운방을 설득해서 이제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그 만자랑이 그 신문 기사들 다 보고 되게 화를 내요. 왜 그러냐면 매연방이 자살 시도, 동반 자살한 시도 그 방법이 너무 아닌 거죠. 뭐가 있냐면 그 장국영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남았으면 자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술에다가 수면제를 많이 탄 다음에 많이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탄 술을 많이 마시고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매연방이 아편을 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신이 잊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연방은 이 장궁의 그 정신을 잃은 것까지 하기는 하고 본인이 이제 자살을 한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참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매운방 같은 막 화를 내요. 근데 매운방은 또 그거죠. 내가 얼마나 그 남자를 사랑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느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연인은 한 사람은 귀신이 돼서 한 사람은 추하고 병들 거지꼴이 된 노인이 돼서 만납니다. 그 남자는 되게 좋아해요. 드디어 너를 만나게 됐구나. 날 데리고 가다오. 나 이렇게 불행한 삶 지속하고 싶지 않다. 제발 좀 데리고 가다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매운방은 배신감이 컸는지 그러니까 절망감이 이제 또 컸겠죠. 차라리 살아갖고 이렇게 잘 살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적골이 돼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리고 또 날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죽어서 나를 따라왔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으니까 아마 배반감이 되게 컸을 거예요. 배신감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감정이 이제 복합이 돼서 뭐죠? 아주 냉철하게 냉혈한 모습으로 그 장국영을 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줬던 53년 전에 나에게 선물해 줬던 립스틱 함이 있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 관계 이제 끝났다. 너 죽어서도 나 찾아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는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장국영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가지 말라고 막 애가 복고를 하면서 막 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냥 뒤도 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끝나요. 근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슬펐어요. 슬프기도 하고 참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지금 이거 이제 이 방송, 그러니까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봤는데 참 그 당시에 저도 되게 꽤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나는 그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씩 기억이 나면서 그 당시에 그 젊었었던 그 두 배우들이 그립기도 하고 저도 되게 팬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장국영 매운방 진짜 저는 팬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또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고 참 그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이제 이 마무리 지은 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와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少，多謝仲記得我。呢個胭脂盒我掛咗53年，而家還返俾你，我唔再等。盡千般心事，情像火灼般熱，怎笑一生一世，延續不易。苦才是你的名字，重負千般相思。情像水向東逝去，痴心枉傾注，願那天邊曾遇。只盼相遇，哪管見盡遺憾世事。期望不再辜負我痴心的關注，人被愛，期望不再辜負我痴心的關注。